한 손을 3시간 동안 연습해서 홈지를 꼈다 뺐다 다시 새 거 뜯고 다시 끼웠다.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다시 여쭤볼게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애견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세계 랭킹 1위 네일아트 샵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냐면 코리아 압구정동에 새로 생긴 아미모아 네일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왜 세계 랭킹 1위 네일아트 샵이냐, 여러분도 딱 보면은 반박 불가일 것이다. 가보시죠. 서상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미 선생님은 여러분도 우리 채널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다이아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계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부터는 다이아미를 겸해서 여러분들께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네일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제가 프라이빗하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랭킹 1등 네일샵이다. 반박 불가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을 보시면은 일반 손님들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쌤들의 쌤으로서 이제 강의를 하시기 위한 공간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육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가장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아트까지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서상미 원장님이 기술자로도 세계 1위이긴 하지만은 네일 업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샵은 일반 고객들의 예약을 받아서 시술도 하지만 교육, 그러니까 서상미 선생님의 기술을 소규모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 것입니다. 방구석 셀프 네일러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오버스펙이신 선생님이지만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서상미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2월 달에 일본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일본의 네일아트 1인자 쿠로사키 에리코 선생님에게 5회차로 아크릴 원톤 스캅처 스퀘어 모양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리코네일 5회차 수업날 만든 손이 요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는 아크릴 원톤 스캅처가 그렇게 퍼펙트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한 손을 3시간 동안 연습해서 하는 거거든요. 샵에서 한 손에 3시간이다? 돈 못 받지. 에리코 네일 스쿨에서 5회차에 만들었던 요 네일 사진을 딱 보여드리니까 도사님 오브 도사님이니까 요것만 딱 보고서도 이걸 이렇게 내가 고쳐주면 되겠네 라고 딱 이렇게 지도가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잘하셨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률적이지가 않은 부분이 맞아요. 좀 있어요. 다시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은 컴백스를 예쁘게 만드는 파일링 방법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면 이 손톱, 이 손톱, 이 손톱이 이 폭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폼 끼우는 것도 일률적이어야 되고 핑칭 넣는 거, 파일링 하는 거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론부터 들어갑니다. 손톱의 구조라든지 이런 이론은 네일 미용사 자격증 딸 때 뭐 필기로도 배웠던 거긴 한데 실무에서 그것도 아크릴 작업은 이런 손톱 구조 위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핏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크릴 작업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다름 아닌 폼지를 끼우는 건데요. 폼지 기성품을 그냥 이렇게 끼워도 되는 손톱이 있으면 땡큐인데 사람에 따라 손톱 모양에 따라서 폼을 재단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폼지를 또 높이를 잘못 붙이면은 손톱이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무서운 손톱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날아가는 손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손 연습할 때 막 3시간씩 걸리는 이유가 폼지를 꼈다 뺐다 다시 자르고 버리고 다시 새 거 뜯고 다시 끼웠다 이러느라 한 손에 3시간이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폼지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이 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선이나 뭐 스틸레토 선이나 오발 쉐입의 선들이 굉장히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크릴을 비드를 잘 맞추면 또 일률적인 쉐입으로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여기 다 있습니다. 폼을 부착을 하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끝단까지가 같은 폭이에요. 폼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 있는 이런 폼을 끼우실 수 있어요. 핀칭을 넣을 때 이 부분을 꾹 누르신단 말이죠. 근데 핀칭이 잘 안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크랙 가기 쉬운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제가 서너 시간 동안 수업 들었던 내용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2시간 넘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보여드리면은 손톱의 구조, 폼지는 이렇게 끼운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하고, 또한 파일링도 서상미 원장님이 스텝화한 요 10단계 파일링대로만 하면은 대회는 문제없다, 요런 또 고유의 파일링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프레이지를 먼저 파일링을 하실 건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 라인에서부터 파일의 각도가 45도 각도로 가거든요. 보통. 그런데 갈리는 영역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갈려요.
서상미 원장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제자들을 워낙 많이 길러내셨던 분이다 보니까는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순서와 시간대로 스텝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면은 어떻게든 되는, 이제 서상미 원장님이 이 이론으로 배웠던 그 스텝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직접 데모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데모는 또 내 손에 받아야 이것이 싹 이렇게 손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불과 4일 전에 했는데 루즈 큐티클이 손톱부터 투명하게 밑에까지 내려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올릴 때는 큐티클 라인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그리듯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한 손가락 데모, 한 손가락 실습인 만큼 진짜 요만한 디테일까지 최대한 저한테 전수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기술이 또 어렵게 들리진 않아. 왜냐면 이 선생님이 하루 이틀 가르쳐 보셨겠어요? 말씀하신 것 자체는 되게 쉽게 들린다? 그리고 본인도 진짜 쉽게 하셔. 촉촉촉 끝! 촉촉촉 짠!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걸 배우는 저는 오! 이렇게 하면 되겠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하게 되지. 폼지. 폼을 잡으실 때는 항상 이 옆선 있죠. 네. 이거 어떤 폼이나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옆선에 엄지손가락을 일렬로 딱 올려놓고 똑같이, 그리고 밑에 있는 검지로 정확하게 받쳐서 이게 기본 동작이에요. 부착했는데 여기 코너가 많이 남네. 이런 경우는 중앙을 하이포니키움 선에 따라서 살짝 오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착. 클립으로 이렇게. 아, 얘가 잘 붙어 있으니까 클립을 꽂아도 이 무게 때문에 처지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되면 예쁜 원톤 스카프처가 완성이 됐습니다. 신자의 눈으로 봤을 때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1대1이 맞았는지, 프레스 포인트에서부터 끝에까지 일직선으로 뻗어서 나왔는지, 네. 뒷선이랑 봤을 때 평행을 이루는지, 이 선과 이 앞 단면을 봤을 때 여기가 90도가 되는지, 네, 하이 포인트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큐티클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광택을 봤을 때 이 서페이스 울퉁불퉁한 게 없는지. 경이. 예쁘다. 네, 예쁘네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피디님 손을 빌려다가 사람 손한테 실습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 손님의 손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손이 어떤 손인지 분석하는 법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손톱 먼저 진단을 해보면 네. 손톱의 면적이 좀 플랫하면서 크신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은 그런 손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만드시는 것을 상상해보면 잘 만드실 수 있는 쉬운 손톱을 갖고 있어요. 다만 하이포니키움 이 옐로우 라인의 스트레스 포인트 라인이 양쪽으로 달라요. 그래서 재단 있잖아요. 우리 폼 끼울 때 그 재단만 이 라인에 맞춰서 하는 그런 요령이 조금 필요한. 그리고 우리 피디님은 손 끝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짝 만져보니까 손은 되게 촉촉하신 스타일이에요. 폼을 끼우면 분리될 수 있는. 그리고 폼을 끼울 때 참 좋은 이렇게 프레이지 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딱딱 양쪽 코너가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옐로우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바깥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폼지 연습이 필요하니까 님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자세부터 제가 잡아드릴게요. 모델이 이 손과 이 손이 일직선이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RPM 올리시고. 자, 스탑.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하얀 선이 라인이 있죠. 네. 이게 루즈 큐티클이거든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스치듯이 말고 정확하게 스탑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비트 바꾸시고, 이번엔 다이아몬드 비트. 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눕히는 거. 이 원라인 보세요. 그 다음에 연결, 코너 따로, 여기 연결해서 오른 부분. 이어서 코너, 벽 바로. 네. 아크릴이 뜰 것 같다 하는 부분에 세심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폼지 끼우기. 우리 모델 손에 맞춰서 폼지 끼우기.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웠고 계속해서 실패해가지고 이날 최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옐로우 라인 모양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죠? 이 모양을 따라 커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손톱의 중심을 먼저 맞춰야지. 중심.
이제 이쪽으로 이 손으로 꽉 눌러줘. 눌렀죠? 왼손으로 돌려서 그다음 위에 날개 절취선을 따라서 천천히 앞에 날개가 똑같이 맞춰줘야 돼. 스트레이트로 잘 껴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조금 내려앉았네요.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너무 많이 잘랐어. 이건 잘 자른 것 같다. 너무 다운됐어요. 그쵸? 다시 붙여볼게요. 한 번만 더. 스트레이트는 잘 됐는데 이따가 아크릴을 할 때 요 핀칭을 좀 이렇게 이 윗부분까지 잘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는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진짜 나 하루만 쉬는 날 있으면 이 폼지 끼우기만 모델 손 데려다가 하루 종일 한 10시간 동안 연습해보고 싶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인가요? 네. 그 다음에 아크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데요. 아크릴 네일 어플리케이션 하는 게 사람마다 선생님마다 다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에리코 네일에서 배우고 왔었던 어플리케이션의 방식이랑 또 서상미 선생님한테 새롭게 배운 어플리케이션 방식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저는 서상미 쌤 내용이 조금 더 제 손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꾹 눌러서 위로 힘을 줘. 위로 힘을 주고 브러쉬 세워서 자 중앙을 정확하게 꽉 눌러서 중앙으로. 그 다음에 받쳐서 이렇게 받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똑같이 내려가고 꾹꾹 눌러서 길이 당기기. 처음부터 쓸어주는 게 아니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밑에가 말라가서 살짝 조용 해야 될 것 같아요. 폼을 떼서 C커브를 한번 보고 거기 말고 핀치라는 거는 스트레이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라 밖으로 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눌러야 돼. 그래야 아프지도 않고 핀칭이 예쁘게 들어가요. 그렇지. 고기를 눌러야 돼. 그래도 지금 보면 사진에서 했었던 것보다 이 두께가 고르게 나왔어요. 네, 짜부되긴 했는데 이건 파일링으로 이렇게 해보고 한 3시간, 4시간 남짓한 수업이었지만 제가 가장 많이 향상된 부분이 다름 아닌 파일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일의 세계를 아무것도 모를 때는 파일링 그냥 아무나 하는 거지 나도 하지 이런 작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일을 알고 나면은 이 파일링이야말로 아크릴 네일의 꽃입니다. 이 파일링을 한 번 할 때마다 손님 손이 예쁘게 더 예쁘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진짜 이게 쾌감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서상미 선생님이 정리하신 10단계 파일링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어머 그럴싸하게 모양이 잡히는 것입니다. 중지하고 여기에 파일이 이렇게 올라와서 있어요. 손에 힘 주지 말고 파일 꺾이게 하시면서요. 힘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보면서 파일 뜨지 않게 스트레이트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간다. 아니 여기 꺾었잖아. 파일이 이 부분에 힘이 실리면 여기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안에 힘이 실려야 돼요. 그렇지. 서상미 선생님 수업을 받기 전에 너무너무 무서웠던 게 제 손 자체가 이 큐티클이랑 피부 자체가 얇은 손이라서 샵 잘못 가면 금방 피나고 그러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시술 받을 때는 파일링 받을 때 약간 치과 느낌처럼 잠시 이런 느낌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프렌치 스캅처 받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데모 받을 때도 그렇고 어쩜 서상미 선생님 방법으로는 큐티클 라인을 파일링 하는데도 하나도 자극감이 없어요. 진짜 신기해.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가 아크릴 네일 파일링 하는 게 내 손에 하는 것도 스트레스니까 사람 손에 할 때는 이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이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그런데 10단계 파일링 방법으로 하면은 아프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파일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파일링을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 잡았다. 잘했어요. 이제 표면 버핑. 자, 이쯤에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실까? 왜 서상미 선생님은 이렇게 또 샵을 차리셨을까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세계 1등이니까 생각하는 그런 비전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집중된 거는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도 네일샵이 더 많을 텐데 샵 선생님들이 대전에까지 와가지고 교육을 받기가 어려우신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본인의 기술을 더욱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신 것도 한 가지가 있겠고 이 네일아트라는 게 소자본으로 창업하기가 되게 좋은
좋은 그런 업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성지원센터라든지 뭐 싱글맘 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네일아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상미 원장님이 초보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샵은 차렸지만은 샵 경영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장님들이 아미모아에서 교육을 받고서는 이제 더욱더 활활 날아오르시라고 일부러 서울로 올라와서 세미나 위주의 살롱을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네일 업계에서의 세미나 가격이 꽤 비싼 편입니다. 한 강좌에 한 30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횟수가 추가되면 더 비싸고. 그런데 서상미 원장님은 세미나 가격은 좀 낮게 책정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약간 그런 거야. 김연아가 스케이팅 스쿨을 만들었는데 다른 스쿨보다 훨씬 싼 약간 그런 거야. 아하, 존경심이 너무 솟아난다. 됐어. 와. 대장정의 시간이 끝났다. 서상미 원장님한테 원네일 수업을 받고 나서 완성한 작품이 이렇습니다. 좀 봐줄만 하게는 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연습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대전 내려갔을 때 서상미 원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살롱을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님 어떻게 해야 네일샵이 잘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의문에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실 네일 기술은 가르치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샵을 가냐 안 가냐를 정하는 거는 그 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에 달린 것 같다. 맞아! 여러분, 미용의 세계는 이렇게 넓고도 깊은 것 같습니다. 빠잉!